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 문의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성함 밝히세요. 땅만 얼마 예산 가지고 찾고 있는지,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5개 항목 밝히고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함, 땅만 예산, 용도, 지역 평수. 영상 꼼꼼히 보지 않으신 분, 건성건성 보신 분,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영상 제대로 보셔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1년 가입비 내고 유료 컨설팅 가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 전후로 1개 이상 꼼꼼히 보시면 공고가 되는 영상들 일주일에 30개, 40개, 50개씩 올라가는 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소개하듯이 임야 전문 소개하는 영상 보실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땅 낙찰받고 나서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토목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소나무가 조경수로 얼마나 되는지, 다른 나무들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지,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임야 수배 가치 얼마나 되는지, 탄수권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수배 가치가 소나무 조경수 있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조 단위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땅과 함께 생방을 들어오셔서 영상 꼼꼼히 보시죠. 주제별로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강원 정선, 충북, 영동, 금산, 제천, 경북 고성, 단양, 화천, 서산, 제천, 천안, 가평 포함하여서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수배양장은 개설법이 틀립니다. 전문 영상들로 각각 물건별로 투자비 얼마나 될지, 매출 얼마나 들어가고, 손익분기점, 토목 설명하는 채널, 영상이에요. 인기 동영상, 제가 올린 영상들, 낙찰가 엄청 올라갑니다. 1679만원짜리 공매예요.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도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만 정보 드리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죠. 처음엔 다 제공해 드렸었죠.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기업용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물건 한번 직접 찾아보셨나요?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으세요? 컴퓨터로 화면 2개 켜놓고 찾는 것도 매주 경매공매 물건이 쏟아지기 때문에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렇게 찾아서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아가지고 정보 만들어서 낙찰 도움드리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 카톡으로 보기 좋게 보내드리면서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그런 정보 부득이하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낙찰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임야 개발
전문 영상들 수백만 평 땅 모두 설계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설계사무실이라고 대형 임야 개발해보지 않은 데는 저보다 모릅니다. 4시간짜리 영상들 즐비합니다. 임수나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에 순치해서 사는 것이 좋죠.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묵혀두시는 분 저에게 임대 주시기 바랍니다. 땅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입니다. 성함, 집원용도 문자 주시기 바라고 공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사절하니까 유료입니다. 동네 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숲 좋은 임야 낙찰받아서 100세 넘게 살자.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공약뉴스 신문사 발행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매달 300만 원대 입법 보조비 받죠.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켜서 다시 나온다면 또 뽑아줘도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6차 산업치유복지임업 농업업 입법, 내 땅 숲치유복지바우처 쿠폰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내 땅 숲치유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은 우리나라 산이 64, 65, 광역으로 75%입니다. 산, 숲에 건강에 도움되고 좋으니까 들어가시죠. 근데 사유림이 66%입니다. 개인 산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네, 임야는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죠. 네. 그런데 그 임야 개인 땅 엄밀히 얘기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한 유일한 국가죠. 이건 뭔가요? 네. 밧줄 맨 각도를 보면 경사가 이렇게 세요. 근데 밧줄 메고 곡괭이로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네, 여기 이렇게 홈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 지고 오는 분들은 뭐 가지고 오는 걸까요? 네. 묘목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고 있어요. 법목관 제도까지 두고 나무 잘 심고 잘 관리하는 제도예요. 법목관 제도까지 두고 조림해야 되는 나무가 임야가 큰 경우에 전국적으로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마을 옆에 학교 줘줬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네, 양매장입니다. 나무 묘목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 공급해주고 마을 옆에 학교 지고 이렇게 민둥산 법목관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 승진에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경사 센 거 밧줄 메고 곡괭이로 홈파고 양매장에서 나무 묘목 키우면은 실어다가 지게로 나무 심어가지고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 숲, 국민 여러분,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립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복지 차원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거 입법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대도시 안에 국립공원 다 있죠.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집값, 또 하나는 양육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죠. 이번 4월 10일 총선 지역 논리, 진영 논리 떠나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에 드는 당 투표를 쭉 해오셨는데 바꾸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잘못 투표한 거죠. 바꿔줘야 됩니다. 투표 제대로 잘합시다. 전국 대도시 안에 북유림, 산림, 경계에 환경 의미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일부 풀어서 땅은 날아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아래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세권, 숲세권의 아파트 일반 분양가의 3분의 1 이거는 뭐 그냥 분양 끝나는 거죠. 집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집 문제 해결되면 이제 양육비 등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들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 안 하시는 분들, 정치에 관심 없다 자랑하시는 분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포기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 개판으로 하면서 선거철 돼가지고 막말하고 그러는 경우에 그거에 휘둘려서 투표 안 하면은 바로 당신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잖아요. 정치인들이. 바로 여러분들 등쳐 먹습니다. 투표 안 하시면. 투표 꼭 하셔요. 투표하시는 기준은 근대사 잠깐만 들여다보셔도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되는지는 너무 자명합니다. 이승만 정부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부정선거 그래가지고 쫓겨났죠. 그리고 제주 4.3 사건 사람 죽인 이승만 정부 그 후예가 누굽니까? 군사독재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예, 참마한테 총 맞아서 죽었죠. 그 후예가 또 누구예요? 전두환. 국민을 총으로 헬기로 죽이고 5.18 탄압하고 정권 잡아가지고 삼천교육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인권 유린을 하면서 통치했죠. 그 후예가 누구예요? 예, 지금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서 정권을 잡고 유지를 했던 정당, 그 정당을 찍어줘야 옳은 겁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상도에 산다고 경상도당, 윤석열당 찍는 거 말이 돼요? 지금 윤석열 찍으신 분들 아직도 윤석열이 잘한다고 보십니까? 당신들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너무나 힘들어요.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공양뉴스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직접 취재하러 현장에서 다니면서 안철수 포함해가지고 각 사람에 대해서 다 잘 알아요.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조국 이렇게 세 명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재명 대선에서 떨어진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형수 욕설이죠. 근데 그 형수 욕설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성남시장 할 때 형수 등이 당권 개입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형수 욕설한 거 그 경중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감으로서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윤석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아주 근소한 차로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공정과 상식 맞아요? 자기 마누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관련된 인물들은 지금 다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원도 수십억, 한 24억인가? 그거 주가 이익 있었다. 그런 판결도 있었는데 아니 이놈의 검찰이 조사조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게 공정합니까? 그런 윤석열이 디마누라 디올백 뇌물 받은 거 그거 KBS 어영노조하고 둘이 짬짬이 하면서 뭐 아는 사람 오는데 아유 그거 이렇게 사양하는 것도 좀 그랬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김건희 대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학력 위조 뭐 아주 문제 많았잖아요. 과거 문제. 그때 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냥 오빠 조용히 내조는 할게요. 그랬죠. 그런데 그 여자 그 성격으로 시작서부터 나댔잖아요. 결국은 사고 치고 나서 지금 숨어 있는다고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장동 그 특혜 뭐 비리 그렇게 검찰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말이 돼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조사하다가 덮어버려가지고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이재명 대장동 건을 다루려면은 먼저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을 왜 덮었는지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채널A 사건 등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감찰관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동훈이 핸드폰 비밀번호 27개, 핸드폰 비밀번호 27자리로 만들어 놓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안 풀어줘가지고 지금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조국 마누라, 본인, 딸, 아들 조사해가지고 딸내미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면서 그렇게 일기장까지 까 뒤집었던 검찰 한동훈이 딸내미 똑같은 혐의 있잖아요. 왜 조사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하는 윤석열, 한동훈이 요즘 이제 똥꼬치 탔어요. 한동훈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나불나불, 까불까불. 아주 가볍게 이를 데가 없어요.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정치판이 무슨 개판이다. 이재명 조국 범죄자 집단이다. 아니, 그럼 니네도 똑같이 공정과 상식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너 채널A 사건 등 그리고 네 딸 똑같이 조사를 하라고. 조국 집안 까 뒤집듯이 경상도 분들 우리가 남이가 당신들 때문에 경상도 아닌 사람들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서 너무나 힘든 게 많다라는 걸 좀 아시고 윤석열이 찍었는데 지금도 전국 윤석열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이 60%가 넘어가는데 윤석열 찍어놓고 지금도 국정운영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투표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더 삽니까? 이 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등 청년 실업 문제, 결혼 문제,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신들 노후, 연금, 기타 누가 벌어서 그거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되죠? 젊은 청년 애들이죠. 그러면 청년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당이, 어느 정치인이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정책을 펼쳐왔는지를 보시고 그 정당 갈아타서 투표를 좀 하셔야 바로 당신의 노후, 미래가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 찍고 나서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당, 국민의힘 찍는 분들 머지않아 당신의 미래 분명히 쪽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투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치유복지임업농업법 입법은 6차 산업 별거 없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딸기밭에 가서 주인이 소쿠리 주면 그거 갖다 우리가 따먹었잖아요. 그게 6차 산업입니다. 주인이 따준 거 먹었으면 1차 산업인데 땅 낙찰 받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시죠? 네, 거기에 작물 재배한 거 소출 그냥 파시면 1차 산업인데 거기에 와서 체험하면서 뭐 버섯 체험하면서 따간다. 와서 산마늘 심어놨는데 그거 채취하면서 매출 올려준다. 네, 그런 게 다 6차 산업이에요.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팜에서 임업농업업 현장에서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줍니다.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농업업 입법,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경매공매 물건 수단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지 다른 유튜버들처럼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고 경매지 읽어주는 그런 방송 저는 안 합니다. 네, 도시 속에 있는 강을 내려다보는 의미합니다. 시가 9억입니다. 1억 낙찰가 제한드리고 편안한 전원생활 당연히 가능하죠. 예, 수배양장도 가능합니다. 도시 속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도시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강뷰입니다. 아파트, 도시. 예, 해당 물건. 이 강은 지역의 유명한 강입니다. 강폭도 상당히 넓죠? 예. 여기는 도시입니다. 해당 물건 도시 안에 강 바로 앞에 있는 의미합니다. 땅의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고 요거 강입니다. 상당히 넓은 폭의 강입니다. 그리고 유속이 빠르게 흘러가면 풍수적으로 좋은 게 아닌데 그 옆에 이거 다 모래톱입니다. 즉 유속이 늦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좌향이 부자터가 되겠습니다. 풍수적으로 물은 돈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100m가 넘는 넓은 강폭의 물이 내 땅을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자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이쪽 유리로 통해서도 들어오고 2차선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네 군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사는 아주 완만합니다. 예, 이 커다란 폭 이거
강입니다. 100m 넘는 폭의 강이에요. 바로 강에 붙어 있는 임야입니다. 이쪽 강변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2차선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세 군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 요겁니다. 나지막합니다. 경사는. 여기는 100m 폭 강입니다. 강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강 쪽은 경사가 셉니다. 한 47% 돼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성벽처럼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요겁니다. 아주 완만한 임야예요. 이 강 쪽에 붙어 있는 쪽은 경사가 47% 평균, 직벽도 일부 있고 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100m 폭 강이고 바로 해당 물건지 야영장 만드시면 강을 내려다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이 경사 센 부분은 오히려 성벽처럼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절벽, 직벽 한 47% 경사예요. 도로는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 위에 있는 임야로 강을 내려다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2차선 쪽에 붙어 있는 임야 이렇게 완만합니다. 이 2차선에 붙어 있는 그 땅이에요. 나무는 침활 혼혈임입니다. 삼상전기 바로 도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경사 이렇게 완만합니다. 해당 물건지는 완만한 요것이고 그 앞은 100m 폭 넓은 강이고 그 건너는 이렇게 탁 트인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물건에서 강뷰, 평야뷰, 그리고 반대편은 산뷰, 앞쪽은 도시뷰입니다. 여기는 강입니다. 폭이 100m 폭 정도 되는 강이에요. 해당 물건 땅의 생긴 모양이 좀 꼬불꼬불합니다. 부정형 경작의 편부가 있는 땅입니다. 경작의 편부는 꼬불통꼬불통해서 경계 측량 정확히 해야 되는 땅을 경작의 편부가 있다 표현을 합니다. 여기 2차선에 붙어 있고 이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은 경사가 47% 전후되는 이 정도 되는 경사니까 차 못 올라갑니다. 마을길 이쪽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2차선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군데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도로 조건은 좋습니다. 해당 물건 경사 완만한 땅이고 여기는 100m 폭 강입니다. 강쪽에 붙어 있는 쪽은 경사가 좀 세고 강뷰, 그리고 평야뷰, 산뷰, 도시뷰입니다. 해당 물건 강쪽에 붙어 있는 쪽은 경사가 제법 셉니다. 나머지는 완만합니다. 100m 폭 전후의 도시를 관통하는 강입니다. 강뷰, 평야뷰, 산뷰, 앞에 도시뷰입니다. 해당 물건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2차선을 붙어서 들어오고 100m 폭의 강, 앞에 평야,
멀리 산 도시뷰입니다. 네. 강 옆에 있는 임야입니다. 강 옆에 있는 임야예요. 그래서 도시 속 강뷰, 편안한 전월생활, 숲야영장 등으로 전을 드립니다. 일단 가로폭 306m, 세로 211m입니다. 공시가는 2억 7,959만 2,600원이고 자체 감정가, 제가 공시가 기준으로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3억 6천만 원 싸게 냈습니다. 시가는 5억 8,061만 원에서 38억 7,079만 원 시가 형성된 지역 땅입니다. 산사태 등급은 평균 용사가 10에서 15도, 30도 이상이 13.1%, 요거 진한 색깔, 강 쪽에 붙어 있는 그 부분, 네, 요거, 강 쪽에 붙어 있는 여기, 경사 이렇게 셉니다, 여기는. 그거 외에 25도에서 30도가 2.1%, 전체적으로 개발허가 25% 기준으로 나오고 84.8% 개발허가 나오는 활용도도 아주 좋은, 거의 다 쓸 수 있는 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쪽 강가에 직벽 수준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는 땅이에요. 산사태 등급 4등급 47, 땅이 건조하고 연밀도가 100을 기준으로 90 이상 되는 땅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강수량은 1000에서 11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적게 오고 상수도 들어오는 도시 안에 있는 땅이고 관정 100m 들어오면 작물 재배용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강물 그대로 그냥 끌어다 써도 작물 재배는 바로 쓸 수 있죠. 강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온도 12, 13도, 마이너스 13도까지 내려가고 35.8도까지 올라가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35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 일부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땅은 30에서 60cm 중토필 땅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표토층이 비싸질 양토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좋은 건데 건조합니다. 숲은 음수림입니다. 침활 혼요림, 그러니까 중수림에서 음수림, pH 농도 7에서 14, 예, 알칼리성 토양이기 때문에 작물 재배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땅이 연밀도가 견이기 때문에 100을 기준으로 단단한 정도가 한 90 정도 되는 땅이라 이게 여러 번 힘들여서 돌려야 됩니다. 31년에서 40년 된 숲이고 심활 혼혈인 35호 나무 값어치 탄소 흡수량 821만 원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낮은 고도는 이 강 쪽에 있는 59.99m고 가장 높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92m. 그 고도차는 32m, 아파트 11층 높이 직선 거리로 67m에 47.76, 요거 차 못 올라옵니다. 강 쪽에 예, 이 경사가 쓴 데도 있고
성경 영사가 47.76이에요. 참 못 올라옵니다, 저거. 땅의 길이를 보면 2차선부터 있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남동, 동쪽 92고도까지 땅의 길이 342m입니다. 서쪽 경작의 편부에 있는 이 꾸불통꾸불통한 땅의 길이 63고도까지 988m입니다. 서쪽, 북쪽, 강쪽 59.99고도까지 땅의 길이 366m, 동쪽 92고도까지 땅의 길이 67m, 전체 땅의 둘레는 1763m입니다. 네, 이 땅에서 수배양장 오픈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위한 경사 체크를 해드리면 이쪽에서 여기 가장 높은 고도까지 47.76, 요건 참 못 올라오고 나머지는 2차선부터 있는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직선 226m에 11.06, 예, 이거는 아주 완만하죠. 여기 63고도에서 가장 높은 92고도까지 직선 268m에 10.82, 예, 이것도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방쪽에 붙어 있는 부분 빼고 안에 있는 땅은 다 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수배양장 280개까지 오픈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280개 오픈하지 마시고 10개 먼저 오픈해 보시고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10개 오픈하는 비용 410, 도로 953, 개별적으로 10개 샤워장 개수 화장실 만들어주는 비용 1270, 그래서 2633만원 투입해서 오픈해 보시고 28배 280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하세요. 10개. 관리사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3층, 바닥 면적 25평 2억 2,500 들어가겠습니다. 1층 캠핑장 판매시설, 텐트 고깃집 냉장 쇼케이스, 2층 내가살집, 3층 카페, 옥상 루프탑 뷰카페, 이렇게 관리사동 지으셔서 내가 살면서 관리하시면 되겠고, 매출은 객단가 6만원 잡으면 일반 캠핑장 1년 4,140만원, 캠핑교에 1억 350만원 가능하겠습니다. 매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모여서 말씀 나눔 친교를 합니다. 구역 모임, 지역 모임, 다락방, 쉘 모임, 용어는 가지가지인데 목적은 똑같아요. 말씀 나눔 성도 간에 친교하는 거예요. 교제.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 시불조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자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제가 쓴 신학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갈수록 실추되어져 가는 기독교 종교개혁하자.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보내드려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으로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올바른 신앙운동하자, 종교운동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먼저 복을 주시고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을 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축복 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세 가지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십자군 전쟁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피조 세계를 갑질하지 않으면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로. 청지기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갑질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에 맞게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 요즘 기후 문제 아주 심각하죠. 예, 그거 저 축복명령 다스리라. 저거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심각하게 기후 문제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 기후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요. 요거 뭡니까? 산불입니다. 산불. 지금이 4월이니까 아직까지는 강원도 쪽에 올해 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불 소식이 다행스럽게도 없는데, 양강 지풍 불어오면서 산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동해안. 네, 그 현장입니다. 이건 뭐예요? 화석연료 때우는 발전소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 개발하고 황폐하게 하지 말고 내가 만든 창조 원리대로 다스리라고 한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아서 지구온난화, 지구가 망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고 아마존 숲 산불 나고 공장 굴뚝들 화석연료 그래가지고 홍수 한 번 나면 아주 그냥 뭐 끝장나잖아요. 요즘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는데 환경 문제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 잘 안 지키잖아요, 지금. 중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 국가 경쟁력, 청정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기업 경쟁력 결정되고 국가 경쟁력 결정됩니다. R200 그리고 친환경 이런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 존속하지 못합니다.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것이 기업별로 할당 배출권을 설정을 해놓고 탄소량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 민간인도 증시처럼 거래할 수 있는 민간인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탄소 흡수량 좋은 산 가지고 계시면 증시처럼 거래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권 할당량 초과해서 배출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조림을 하든지 여러분 낙찰받은 숲 임대해야 되는 겁니다. 청정 에너지, 국가 경쟁력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태양광 그리고 풍력, 태양광.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태양광 문재인 정부 추진한 국책사업 비리가 있다 뭐다 검찰이 까디 듣고 조사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조용히 있어요? 결과를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곳에 공권력 낭비하고.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쓰지 않으면 유럽에 수출 못합니다.
대만의 TSMC, 친환경 에너지 세계 52등이에요. 삼성 친환경 에너지 세계 234등, 거의 꼴찌입니다. 삼성전자 친환경 에너지, 삼성 반도체 전기 엄청나게 쓰잖아요. 세계 234등, 대만의 TSMC 52등입니다. 나라에서 TSMC 풍력 지원해줘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CA100이라고 기후행동 촉구하는 전 세계 700여 개 기관 투자자 모임이 있는데, 여기 자산 규모가 9경입니다. 9경. 우리나라 금년 예산 그리고 GDP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금년 정부 예산이 23년 625조입니다. 네. GDP.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 625조 7천억, 지출 예산 638조 7천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산 규모가 9경입니다. 9경.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데서 기업 투자하는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 쓰지 않으면 삼성전자 투자했다가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 국가 경쟁력과 결정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 아주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도. 이쪽은 매출 높은 거, 위로는 매출 높은 건데, 매출 가장 높은 데는 마이크로소프트고 친환경 에너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는 구글입니다. 우리나라 노란 색깔 다 바닥권이잖아요. 요게 삼성이에요. 삼성. 요게 삼성전자, 요게 대만 TSMC예요. 엄청나게 격차가 있습니다. 얘는 52등. 가장 값싼 에너지원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붉은 빛이잖아요. 예, 석탄 원료가 가장 싸요. 인도네시아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 그래요. 러시아는 가스가 가장 싸고 중국은 풍력이 가장 싸고 캐나다 풍력 가장 싸고 여기 캐나다, 미국 풍력이 가장 싸고 멕시코 태양광, 인도 태양광, 호주 태양광, 유럽 쪽은 다 태양광이고 영국은 풍력입니다. 일본 태양광이 가장 싸요. 우리나라 화석연료가 가장 싼 세계 청정 에너지 부분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꼴찌입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죠.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부 친환경 에너지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과학, 미래, 먹거리가 결정이 되는데 연구개발비를 줄이지를 않나. 윤석열 정말 대통령으로 자질 없는 사람이에요. 공정하지도 않고 세계 발전 시장에서 96%가 화석 연료보다 싸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꼴찌예요.
언제부터 쌓일까요? 28년에서 29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이 석탄 가스보다 발전 비용이 비싼 유일한 나라예요. 4%의 꼴찌, 4% 꼴찌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29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중에 잘하는 거 있죠? 네, 배터리. 그런데 이것도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한테 추월당했습니다. 화석연료 이제 그만 써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미세먼지도 심각하잖아요. 에너지는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건강뿐만이 아니라 기술 가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할지 말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자사 제품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계는 빠른 속도로 친환경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9경이나 되는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생겨쳐 놓고 원자력, 윤석열 한심합니다. 예, 이 땅 여기에 펜트고깃집 매출이 6억 3,375만 원이나 나오는데 투잡이 하나도 안 넣었죠. 중고 냉장 쇼케이스 한 10여만 원이면 삽니다. 하다가 삼겹살, 목살, 갈매기살, 항정살, 소고기는 등심, 안심, 갈비, 한 안창살 정도 납품해달라. 진공 포장해서 전시해놓고 파시면 돼요. 그러면 수배양장 오기 전에 예약할 때 생고기 가격, 구랑 보면 누가 야영장 올 때 다 고기 구워 먹으려고 준비해 오잖아요. 아이스박스에 채소. 근데 예약할 때 생고기, 구랑 가격 제시돼 있으면 누가 준비해서 와요. 귀찮게. 와서 생고기 먹지. 장사 판매하는 겁니다. 고기 팔고 숯 팔고 다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장사 엄청 쉬워요.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 30대 사진입니다. 30대 사진이에요.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세계 합판 통합냉면,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 97년에 창업 강좌 교육한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위 가맹업체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브랜드 전개한 브랜드 외식 체인 사업들이에요. 바지락 칼국수,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항유, 철판, 떡볶이, 돈가스까지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창업 컨설팅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텐트 고깃집 6억 3,375만 원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먼저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만 제대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두 가지 청지기 자세로 제대로 관리했어도 기후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 안 생겼을 것이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충만하라는 전제 조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야. 아이 낳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생육에 대한 문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낳고 잘 기를 수 있게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는 거. 이태원에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불안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교육비 엄청나게 어마어마해서 선행교육, 사교육, 공교육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는데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내가 뽑아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좋아졌으면 그냥 찍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당으로 다른 국회의원으로 찍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승만 어떻게 쫓겨났는지 박정희 어떻게 독재하다가 끝났는지 전두환 어떻게 사람 죽이고 5.18 그리고 정권 잡고 끝이 어땠는지 이승만 역시 제주 4.3 사건 통해 가지고 양민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그 후에 당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지금 윤석열 당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 조금만 있으시면 사람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고 독재하면서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난 그런 후신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같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너무 힘듭니다. 먼저 10개 오픈해 보시고 280개까지 확장 가능한 땅입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하시고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 속에 있는 임야입니다. 방뷰고요. 9억짜리입니다. 1억 낙찰가 제한드리고 편안한 전원 생활하시면서 수비야영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꼼꼼히 보셔가지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셔서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도움 받아도 유익하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각각 예산별로 감정가 추천드리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1억 5천 낙찰 가능했는데 재작년, 작년, 금년 경기가 점점 안 좋아져서 2억대까지 더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5천 예산 가지고 2억 낙찰 받으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억 5천 돈 벌게 해드려요. 1억 예산 가지고는 감정가 5억에서 7억대 낙찰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4억에서 6억 돈 벌게 해드립니다. 2억 예산 가지고는 감정가 10억에서 13억대 낙찰 가능해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1억대 돈 벌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원, 10억, 수십억, 100억 넘어가는 감정가 물건은 100억 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돈 벌게 해드려요. 시가는 훨씬 더 돈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돈 벌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얼마 정도 떨어질까요? 그 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낙찰 실제로 전국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이 물건은 금액이 큰 물건입니다. 양평이에요. 평수도 커요. 72,659평. 124억짜리인데 1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10억이나 떨어졌죠. 청주시 상당구에 76만여 평. 61억짜리인데 25억까지 떨어졌어요. 27만여 평, 22억짜리 9억까지 떨어집니다. 양평에 6억짜리 1억까지 떨어집니다. 문제 있는 것들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거예요. 가평에 21억짜리 2억 5천까지 떨어져요. 도로 있고 관리지역 있고 청정계곡 끼고 숲도 좋고 빠지는 거 하나도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용인에 32억짜리 10억, 22억 떨어졌죠. 포천에 88억짜리 33억, 그러면은 58억 떨어졌죠. 괴산에 1억 6천짜리 7,400까지 떨어졌는데 낙찰받고 나서 4월에 인합했어요. 그 기간 안에 뭘 했을까요? 이 물건은 지분 물건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보증금 날린 거죠. 천안에 4억 7천짜리 1억 6천까지 떨어집니다. 가평 15억짜리 1억 8천 14억씩 떨어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이 안에 포장된 도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땅인데 강남구 일원동 110억짜리 23억까지 떨어집니다. 평창에 3억 천 1억 5천까지 떨어져요. 진안에 3억짜리 1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양평에 9억 5천 공매입니다. 2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주에 47억짜리 5억 5천, 42억 떨어졌죠. 동두천에 2억 2천 공매, 절반 낙찰입니다. 강화 3억 3천, 1억 6천까지 떨어집니다. 부산 4억 6천 공매 1억 1천까지 떨어지고 1억 2천 낙찰입니다. 충남 금산 8억 천짜리 2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금천구 시흥동 51억짜리 10억까지 41억이나 떨어집니다. 경남 창원 3억 8천짜리 1억 2천까지 떨어져요. 전북 장수군 1억 6천짜리 5,50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추천드리는 낙찰 가능한 게 5천 예상 가지고 2억대, 1억 예상 가지고 7억대, 2억 예상 가지고 13억대, 통계치를 바탕으로 전국 9만여 건 낙찰 통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원, 10억, 수십억 싸게 낙찰받을 수 있게 도움드린다고요. 여러분들 경매공매 왜 하십니까?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건 뻔뻔한 겁니다. 값지불하고 돈 받으세요.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